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폭격기가 떴고 특수부대는 헬기를 타고 대통령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포되어 미군함으로 압송됐는데요. 트럼프는 이 장면을 SNS에 직접 올리며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이 사건, 트럼프는 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을까요? 공식 이유부터 숨겨진 진짜 목적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0년 미국 검찰은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올해 1월에는 체포 현상금을 무려 700억 원으로 올렸고 지난해 9월부터는 카리브해에서 마약 의심 손박을 무차별로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외교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걸까요?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마약 소탕 뒤에 훨씬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지목되는 건 서반구 패권 회복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국가 안보 전략에서 서반구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마약과 불법 이민이 미국으로 바로 넘어오기 때문이죠. 미국은 예전부터 자기 뒷마당인 남미 지역을 예민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외교 기조를 대표하는 원칙이 바로 멀로주의인데요. 1823년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발표한 이 원칙은 유럽이 남미에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미국도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죠. 결국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세력권이니 건들지 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를 두고 멀로주의와 트럼프를 합쳐 돈모주의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최근 중국이 남미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본보기로 삼아 힘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적 계산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마약과 이민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두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외교 이슈를 부각시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해석이죠. 하지만 더 큰 이유로 꼽히는 건 베네수엘라의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약 3천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1위 산유국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참 뒤인 2위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침공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간 미국 석유시설을 되찾겠다며 침공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20세기 내내 석유로 연결된 우호관계를 유지했는데요.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당시에는 미국 전체 석유 수입의 33%를 베네수엘라산이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관계가 2000년대 들어 악화됐죠. 2019년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유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반미 노선을 걸으며 중국과 가까워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분기에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8%가 중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앞마당에서 중국이 세력을 키우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원유가 정제하기 어려운 초중지류라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매장량이 미국보다 6배나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중국이 초중지류 정제 설비로 이득을 보고 있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을 장악하면 중국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결국 이번 사건은 미중 갈등의 축소판이라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외부 세력이 서반구에서 미국을 밀어내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트럼프가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쉐브론이 빠지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을 우려했다가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자 무력으로 개입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이어 베네수엘라까지 건드리는 게 기존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반한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논쟁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군사 행동의 적법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핵심은 이번 공습을 전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면 미국 국내법에 따라 마약 범죄자를 체포한 적법한 행위지만
전쟁으로 본다면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국제법 측면에서도 문제인데요. 이회는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위험한 전례라며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번 공습이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우려했고요. 유엔 독립 전문가들은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무력을 사용한 건 국제법 위반이며 초법적 처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 반응도 갈립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행보를 야만적 행위이자 납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트럼프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압박하자 결국 미국 측에 협력 요청을 보냈습니다. 일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외부 힘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비판하지만 마두로의 독재와 사회주의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트럼프 개입을 환영한다고 해요. 2025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자리의 시간이 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상황을 1989년 파나마 침공이나 2003년 이라크 침공과 비교합니다. 마약 밀매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 저항하는 지도자 제거, 미국 개입주의에 대한 논쟁까지 유사점이 많거든요.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파나마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국가라 이라크와 더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인구 3천만 명의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인데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직접 통치하겠다고 밝힌 건 이라크 점령 수사를 연상시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행동을 미국 외교 정책의 푸틴화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번 침공이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도 심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세력권에서 패권 확장에 나설 수 있는 불량 초강대국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의 이번 침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번 작전 이후 쿠바와 콜롬비아 등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 지칭하며 경제 지원을 끊고 내부 통제를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제는 베네수엘라를 넘어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중러 패권 경쟁 한복판에 낀 한국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이 위협을 느껴 핵무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커졌고요. 베네수엘라 내 교민 70여 명의 안전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악하더라도 생산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후화된 시추 설비를 복원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은 마약 소탄이라는 명분 뒤에 석유 확보와 서반구 패권 회복, 중국 견제라는 복합적인 목적이 숨어있는 사건입니다. 트럼프식 돈로주의가 국제 질서를 안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텐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시대가 다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 침공이 더 큰 혼돈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 오늘도 알쓸별잡이었습니다.